네, 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채널 신하브로입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그리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떠한 투자를 진행 중에 계시거나 혹은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께선 꼭 끝까지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 8일 만에 처음으로 증시가 상승에 성공을 했어요. 사실 근데 기쁘지도 않죠. 7일 연속 하락만 하다가 단 하루 처음으로 상승이 나온 거니까요. 자산시장에 계속 겁을 주는 미국의 연준 입김도 분명 영향이 있었겠지만 중간에 러시아까지 다시 에너지로 협박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도 시장에는 경계감이 계속해서 들이우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무섭고 두려우실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좋은 소식보단 안 좋은 소식들로 도배가 되어져 있고 또 그에 걸맞게 내 투자 자산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제 감정이 곧 구독자분들의 감정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현금보다 우량한 자산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잘 되려고 내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돈이 꼭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멋진 말을 곧이곧대로 아무 준비도 없이 펑펑 쓰면서 노후 준비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저 돈에만 너무 얽매이면서 살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보는 게 우리의 노후에 더 장점이 많을 거예요. 돈이 부족하면 인생의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준비를 해놓고 돈이 충분하다면 인생의 디딤돌은 더 많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꼭 명심할 게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는데 필요로 하는 사고 방식과 부자들은 어떠한 생각과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반드시 연구하고 닮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금리 인상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요즘 자고 일어나면 뉴스에 맨날 역대 최고, 외환위기, 자본유출 부도위기 이런 단어들 아주 심심치 않게 보여주고 있죠. 분위기로만 보면 국가 부도가 당장 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많은 악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금리 인상이란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요. 또 물가가 이렇게 높아진 적도 처음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위기만이 부각되던 자산시장의 분위기가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에요. 모두 과거에 존재했었던 사례들이었고 그만큼 더 확실한 백데이터들을 가지고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과 그리고 미국의 연준이 액션을 열심히 취해가고 있죠. 이번 베이지북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물가 상승률이 잡히기 전까지는 전 세계가 금리 인상 기조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자산시장을 그저 막연하게 무서운 세계, 도박 같은 세계, 현금만이 최고다! 이런 예전과 같은 사고방식들이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시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시더라고요. 얼마 전 하나은행에서도 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49세 이하 부자와 50세 이상 부자를 비교를 하면서 부자 리포트를 하나 발간을 했거든요. 그리고 부자라는 기준을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잡았더라고요. 결국 의미 있는 큰 금액을 자산 증식시킨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좋다 할 때 투자 시장에 뛰어든 게 아니라 모두가 위기다 몸으로 움츠릴 때 그 사람들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에 뛰어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분들은 실제 주식 고수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기법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하락자 땐 우리처럼 똑같이 하락을 하더라도 평균 10년 이상의 투자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보유를 했다는 거예요. 재작년 코로나 폭락장 때만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과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이냐 이렇게 조사한 게 있었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자라서 투자 규모를 늘릴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리포트는요, 올해까지 10억 원 이상 부자가 되기 전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락장에도 상승장에도 보통 주식을 소유하는 경향이 부자들이 된 사람들에게 강하게 나타났더라고요.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이러한 자산시장의 분위기가 아무리 무섭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뒤로 물러나고 움츠리고 쫄기만 해서는 우리의 노후 대비, 즉 자산 증식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이 부분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거치식으로 한 방에 몰빵하자 이런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위기가 맞아요. 위기가 맞고 금리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심지어 어제 일자 기준인데 이번 달 미국은 또 한 차례 자이언트 금리 인상 0.75% 인상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에요.
하지만 위기에서 기회를 도모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50년 전이나 결국 항상 미래의 부자들은요, 위기의 시장에서부터 탄생되었지 하락장 때 오히려 상승장 때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안전마진이 큰 주식을 매수한다던가, 계속 올라서 부담스러웠던 종목이 내려온다면 기분 좋게 매수를 한다던가, 혹은 시가 배당률 자체가 너무 시장이 좋다 보니까 배당률을 늘릴 기회로 활용한다던가, 이렇게 항상 하락장에서 더 열심히 길게 모아가는 전략을 부자들은 고수를 한다는 거죠. 말은 쉬워도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방법이에요. 상승장 땐 쉬워 보여도 지금처럼 하락장에선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장기 투자, 적리식 투자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엄청난 야수의 심장도 가지고 있지 못하죠. 하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이 아무리 위험하고 금리가 높아질 수 있어도 결국 따지고 보면 작년 모두가 주식 투자를 한다던 3,300 코스피 때보다 지금 2,400, 2,500인 지금의 시장이 훨씬 더 매수하기 좋은, 안전 마진이 큰 괜찮은 시장이라는 거겠죠. 어차피 평생 해야 될 게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입니다. 우린 현금보다 우량한 자산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이란 우량한 자산을 가지고 사다리로 점프를 해서 더 우량한 자산인 부동산이란 자산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주식 투자를 통해서 노력해 가야만 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린 이번 금리 인상기를 반드시 내 자산 증식의 도구로 삼으면 좋을 겁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도 보면 급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웃긴 게 생각보다 대단한 지역에도 급매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정말 상급지에 보면 평당가가 한 2천만 원 하던 매물들이 평당가가 지금 1.8천까지 급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누구는 이런 걸 보면서 무조건 무섭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더 떨어질 것이다, 난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주변에 투자로 많은 돈을 버신 분과 대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놀란 게 있어요. 역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당 평균가가 200만 원 하락했다고 2,000에서 1,800 하락한 거니까 그럼 50평이라고 치면 1억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네. 안전마진이 1억이네. 지금 대출이자가 4%, 5%지. 그럼 4%면 300, 5%면 380만 원쯤 대출이자가 나오겠고, 그럼 이렇게 80만 원 차이가 나는데 10년이 지나면 1억이 되는 건데, 대출금리가 지금부터 해서 1, 2%더 오르더라도 최소 8년, 10년 이상 미리 낸 거라고 생각해 봐도 되지 않나? 그 이후에 올라갈 걸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내가 결국 지금 1억을 싸게 사는 건 괜찮은 매수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평범한 사람과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모두가 위기라고 외쳐댈 때 막연하게 두려움이라는 거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회라는 것도 반드시 생각하고 있다는 거겠죠. 보통의 사람들은 위기에서 위기만을 바라보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현금이 아무리 최고라고 해도 직장인의 근로소득으로만, 현금으로만 자산 증식, 내 집 마련, 사실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것이 가능했으면 저부터도 주식을 다 팔아치우고 현금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겁니다. 시장은 결코 단 한순간도 안전하기만 한 순간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상승장도 마찬가지로 우려감이 공존하면서 오르는 게 상승장이었죠. 돌이켜보니까 상승장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려감이 없었던 시장이 존재했었더라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기의 순간에서도 기회라는 걸 절대 잊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요즘 주식시장이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지만 향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승장을 기약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배당률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수량을 야금야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위험 분산 차원으로 매달 적리식 투자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있습니다. 위기이긴 해도 결국 작년과 재작년보다 주식을 사모으기 더 좋은 시기라는 것에는 토를 달 수가 없으니까요. 이유는 더 저렴해졌기 때문이죠. 5만원 하던 주식이 4만원이 됐는데 못 산다는 건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우리가 위기여서 무섭다고 생각돼서 더 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당장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손절을 하거나 투자를 접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략이 아니라 단순한 위험 회피 심리로 인한 현상이라면 이 시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건 시장이 아니라 내 자신, 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시장엔 선반영이란 엄청난 녀석이 또 존재하잖아요. 보통 상승장에서 이런 선반영이란 단어가 더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상승장에서 하락하는 주식이 보이면 뭔가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이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한숨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고요. 자산시장에 더 많은 위기를 부각시키는 그런 뉴스와 기사들이 즐비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 시장은
조금이라도 이 코딱지만하게라도 선반영을 미리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겁에 질려할 수도 있을 거고요. 결국 언젠가 바닥은 있기 마련입니다. 바닥이 보이면 비로소 올라갈 일만 남아있겠죠. 우리가 과연 그 바닥을 맞출 수 있을까요? 워렌 버핏과 피터 리치도 못한다고 했던 그 바닥 맞추기, 이 마켓 타이밍, 과연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요? 순전히 운이 많이 작용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노후 대비를 운에 걸어서는 안 될 겁니다. 노후는 현실로 우리가 부딪히게 될 하나의 무서운 과제니까요.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칼날이도 상처 없이 달팽이처럼 좀 잘 넘어가 보자고요. 이번 위기도 꾸역꾸역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 있어야 시장이 항상 주는 기회도 모두 온전히 다 받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다들 보내시고요.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